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부동산 각종 세금들 중에 누가 뭐래도 이 양도세야말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. 요즘 들어 많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힘들 때 어떤 시세 차익을 떠나서 다양하게 바뀌고 있는 이 세금 부분을 잘 간파하고 있다가 절제하는 것이 바로 훌륭한 재테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양도세 기본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. 말이 개정이지 사실은 세금 부분도 인상되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장기 특별 보유 공제, 이 거주에 대한 내용이 더 추가되었습니다. 마지막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, 분양권도 원래 주택수에 포함되곤 했는데 여러 가지 자기 보유 주택들 중에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양도세 기본 세율입니다.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약간의 시세 차이 발생되더라도 양도세는 최소 6%부터 시작은 합니다. 그래서 15%, 24% 이렇게 시세 차익이 계단식으로 오를수록 세율이 올랐고 최고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5%로 최고 양도세를 납부합니다. 이 10억 구간도 최근에 개정되었긴 했습니다. 자,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져야 할 주택 부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. 주택 양도세는 현행은 1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40%로 납부해야 했지만 1년 이상만 보유하고 계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기본 세율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것이 정확하게 금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. 1년 미만도 무려 70%, 2년도 60%, 2년 이상이 돼야만 현행처럼 기본 세율로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. 아울러 분양권도 보시면 현행 조정지역만 50%로 과세되었고 기타 지역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세율로 적용받았지만 6월 1일부터 분양권도 1년은 무려 70%, 2년 이상도 무려 60%로 제한되었습니다. 네, 이 부분이 이번에 양도세 기본세율이 개정된 부분입니다. 네, 장기 특별 보유 공제입니다. 말 그대로 이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양도세에 대한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크게 1세대 1주택 그리고 다주택자들하고 건물 토지를 갖고 계신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공제가 각각 다릅니다. 쉽게 말해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만 되면 혜택을 보는데 매년 8%입니다. 이 8%씩에서 최고 10년이 되면 80%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습니다. 반면에 이 다주택자나 건물 토지분들은 3년의 보유는 동일한데 매년 2%씩 증대합니다. 그래서 최고가 15년, 그렇게 하면 30%까지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개정된 게 무엇이냐면 아래 보시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이 거주라는 요건이 추가됐다는 겁니다. 1세대 1주택에 이 9억까지의 비과세를 제외하고 9억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양도 차익을 장기 특별 보유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 보유뿐만 아니라 이거 보시면 거주가 추가되었다는 거죠. 쉽게 말해서 3년과 4년 미만 사이가 24%지 않습니까? 그냥 보유만 해서 24% 충족이 안 되고 정확하게 반
2분의 1, 12%, 그리고 보유가 또 12%, 이 각각 보유 거주가 다 충족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. 아래 보시면 2018년 9월 1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무조건 2년 이상 거주가 돼야만이 이 장기 특별 보유 공제 혜택 적용이 해당됩니다. 네, 이제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들 중에 하필 양도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잡혀 있다면 기본 내야 될 기본 세율에 더 플러스 돼서 가산된다는 뜻입니다. 현재도 2주택이신 분은 10%, 3주택이신 분은 20%씩 가산되었었는데 금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2주택인 분은 10% 더 플러스 돼서 20%, 또 3주택이신 분은 기본세율에서 30%까지 각각 더 인상되었습니다. 거의 세금 폭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. 중과되는 주택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두 가지입니다. 어디에 있느냐, 또 금액이 얼마냐,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, 이 소재 기준으로 보시면 가장 핫한 곳이죠. 수도권, 광역시, 세종시, 이런 지역에 있는 곳들은 다 중과됩니다. 자, 이런 지역 밖에 있는 군이나 읍, 면 이런 데 있는 주택들도 보시면 기준 시가가 3억이 초과됐다 이러면 또 해당됩니다. 네, 기준 시가 3억인 모든 지역에 있는 곳도 다 중과된다는 사실. 그리고 이 주택인 어떤 종류든 다 해당됩니다. 심지어 주거용 오피스텔, 무허가, 지분주택이나 입주권, 재고주택, 그리고 임대주택과 상가겸용주택, 상가주택, 원룸 다가구, 심지어 금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이 분양권조차도 중과 대상 주택수에 다 포함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. 네, 중과에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시겠습니다. 3주택을 갖고 있다. 그러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수도권이나 광역시, 세종시 이 외에 있는 지역들 여기에 3억 이하만 된다면은 보유주택수 계산에 제외됩니다. 또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내고 하시는 분들 이 준공공 임대 기한 8년 또 2018년 3월 31일까지는 이 5년이라는 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시 중과에 제외됩니다. 그리고 이 4번을 보시면 상속받게 되는 주택,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주택 양도시에도 중과 제외되겠습니다. 자, 오른편에는 이제 2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 중과 제외 주택 해당 사항이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. 2번 보시게 되면 취약 또 근무상 현편, 질병이나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수도권 밖에 주택을 3억 이하로 취득을 하시게 된다면 가능합니다. 자, 그리고 3번 보시면 결혼을 하신 경우 이 혼인이 되어서 합가가 되면 그 주택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 중과 제외입니다. 더불어 어르신을 모시기 위한 이 동거 복량을 또 목적에 합가가 되면 10년 동안 10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중과 제외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제일 아래쪽에 일시적 2주택. 가장 흔한 우리가 이산 목적에서 발생되는 상황들이 이 한시적 2주택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는 최초 취득한 종전주택은 이 양도 중과에 제외된다는 사실. 이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
네, 이로써 양도세 일부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